김경수 지사 조금 전 9시 반에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글쎄요, 오랜 시간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언제쯤 검찰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검찰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언론의 입장을 밝혔는데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고 특검보다 더한 수사 임할 거다. 이건 예전에 했던 이야기고요. 또 특검이 진실 규명을 하길 기대한다. 또 진실 특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 발표 언론에 예상했던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예상했던 대로의 김 지사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지난 5월 초였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23시간 동안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김 지사의 주장처럼 실제 본인이 특검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에서 여당에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을 때 당사자가 먼저 특검 도입해서 받아보자 이런 주장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언론과 본인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 입장 그대로 또 오늘 그동안 혐의에 대해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기 때문에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그 9시 반쯤에 출석할 때 기자가 3가지를 물었는데 오늘 그 특검이 물을 것을 미리 국민을 대표해서 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드루킹의 지난 대선과 그 전후로 해서 댓글 조작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받고 묵인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받는 혐의가 하나 있고 최근에 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혐의를 받는데 그것이 종전과 달리 예전 대선이 아니고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센다이 총영사 그리고 또 아리랑 TV의 비상임 이사를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2개 크게 혐의를 받는 것인데 오늘 아까 기자들의 질문에 킹크랩 시연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기존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예전보다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를 역제안하거나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있는가 했는데 그 또한 없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히려 더 강한 범죄 혐의에 대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늘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한 어떤 특검 내에서의 공방을 예견했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한 부장님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출석하는 장면이거든요. 지지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경찰 한 300명이 나와서 조지선까지 만들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김경수 지사는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런 표정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제스처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김 지사가 밝힌 태도나 입장을 봐서는 자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요. 현재까지 김 지사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나 압수수색 과정에서나 볼 때는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가 정황 증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특검의 증거라는 게 이 경공모 회원들, 특히 15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의되고 했던 메신저 방에서 논의되고 물어보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USB에 담겨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이 사용한 카드네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이른바 산채라고 하죠. 파주의 출판사 느릅나무 출판사 근처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김 지사가 그러면 시연회까지 가서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이 직접적 증거가 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김 지사 입장에서는 압수수색하는 날 본인의 동선과 일정 이런 것들 모두 파악이 가능한 휴대폰을 2대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냈습니다. 그런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김 지사가 손을 흔들고 갈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결국 그 자신감을 깨는 책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특검이
져야 되겠죠. 그러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오늘 있을 조사에서의 공방을 예고를 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김경수 지사가 변호사까지 서임을 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서임님 과정에서도 좀 굉장히 좀 특수통 굉장히 지위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중요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마지막 그 부장을 검사장 출신이죠. 이름도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인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중앙지검 대검 중수부장 겸 또 고등검사장을 선임을 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5명의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한마디로 특검 수사에 특수통으로 맞불을 놓는 그와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앞에 오늘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 나는 처음부터 특검보다 더한 수사도 받겠다. 그리고 또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난 주말 이 5명의 이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과 예상 질문을 두고 시뮬레이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이지만 사실 정치인치고 어떤 조사를 받는 그 포트라인에서 당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당당한 모습이 걸어 나올 때도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특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뭐 킹크랩 본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데 기억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 만큼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 물적 증거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한 사람이 한 측이 KO승을 거두고 KO 패를 당할지 아니면 정말 일전일퇴를 한 다음에 정말 성과를 없이 낼지 이번 그 60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사의 쟁점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그 지난 5월 4일인가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고 만약에 검찰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인데 그 이상으로 뭔가를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인지 피의자 신분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참고인은 예. 우리가 쉽게 비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만 해도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적 아십니까? 라고 조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지방경찰청에 5월 4일 날 있었던 조사인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갔는데 23시간 거의 밤을 꼴딱 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국민들이 봤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한 전후로 해서 당시 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그 드루킹 측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면은 김경수 지사 측은 고맙습니다 해서 감사, 기억 이런 것만 보냈다라고 해서 마치 이 경찰 조사하는 사람이 이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야 이런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참고인 증인이었지만 지금 그 이후에 특검으로 온 다음에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한마디로 제3자의 증인이 아니고 이 그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했던 짬짬이를 했는 공범이다라고 했는 것이 결국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할 경우에는 손가락 10지문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예. 이른바 피아노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작성하는 입건 절차가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입건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도 자신의 어떤 형사 기록에 전혀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피의자로 입건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외부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이제 피의자로 했다는 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그 낙인이 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혐의를 가져했어야 되는데 이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이 김현 지사의 어떤 집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전 그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해서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혐의를 소명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갔는데 특히 지난번 경찰에서 없었던 기록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 더불어서 최근에 드루킹이 본인이 스스로 임의적으로 특검에 수십 기가짜리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여기 들었다는 것인데 오늘 한 언론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평소 때 이 드루킹이 김 지사를 바둑이다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둑이란 폴더 밑에 킹크랩, 대선 해서 그중에
네이버 다음 기사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 더불어서 김경수 의원의 정치 후원금 명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했을 때에 과연 김현 지사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어떤 23시간 받은 진술을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묵묵부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백기를 들 것인지 아마 이 컴퓨터의 물적 증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어떤 특검 수사의 예. 성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볼 그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댓글 조작 관련해서 쟁점 중에 하나죠. 관여 묵인 지시 여부를 이제 특검 측에서 따질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드루킹이 제시한 USB에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 외에 아까 이제 한 부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황 증거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특검 측에서 이걸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는지 글쎄요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로 지금 공방을 벌일 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순히 선풀 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예,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드루킹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말 그 김 전 지사를 속였는지 그럴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굉장히 무고하다, 나는 그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각각의 그 주장이 엇갈릴 경우의 숫자에 따라서는 대질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와 같은 대질을 간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 공방으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질한다는 것은 결코 결론적으로는 김경수 지사의 유리한 어떤 국면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 그렇게 대질로 가기 전에 물적 증거가 있느냐인데 현재 언론의 그 보도에 보면은 지난 그 2016년 10월이었습니까? 이 드루킹 그 산채라고 할 수 있는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이 킹크랩 버전을 시연을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시연을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CCTV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 한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령 CCTV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둘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본인의 휴대폰 2대를 냈고 또 국회에서의 어떤 그 컴퓨터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동선을 지금 파악을 했는데 과연 그날 갔는 것인지 거기에서 뭘 했는지는 지금 김경수 지사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과연 그날 무엇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힌다고 하면은 결국 단순한 진실 공방보다 객관적인 물증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네. 쉽게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적인 부분이라서 좀 최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좀 여쭤볼 부분인 게 지금 그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킹크랩 시연회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게 진술만으로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술은 사실 정확한 물적 증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연회 때 돈을 건네주고 이 돈으로 회식비를 줬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어떤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돈이 기분 나쁠 때 줄 수 있겠습니까? 뭔가 흡족했고 뭔가 그 1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대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킹크랩을 시연을 했고 그것이 민주당 내지는 그 김경수 지사 측에 뭔가 유리한 행위를 했는 전체적인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줬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경공모 측에서 회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그날 그 자리에 김 지사가 있었고 뭔가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에게 흡족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100만 원을 후원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은 결코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항변과는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는 사실은 좀 불리한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변경될지 아니면은 정말 특검이 경찰로서의 조사를 받았는 증거가 적지 않고 플러스 알파 확보해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킹크랩 시연했는데 누가 봐도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했는지 오늘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도 이걸 충분히 방어할, 그러니까 지금 쟁점 하나입니다. 댓글 조작 관련해서 자기는 관여된 바가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어떤 자신의 평소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변호인과 함께 특검에 출석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가지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이 드루킹의 이 진술의 일관성이 이미 깨지지 않았느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김경수 지사가 그 시연회에
예약한 날짜를 10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게 바뀌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드루킹이 한 언론에 옥중 편지를 보내서 10월 말쯤 시원을 했었다고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11월 8일로 특정돼서 나옵니다. 뭐 이게 작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또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미 돌아갔습니다만 노회찬 정의당 예, 의원께서도 이 드루킹의 또 진술이 또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5천만 원 얘기했다가 2차례 강연료로 뭐 4천만 원을 줬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 자체가 또 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집요하게 이 드루킹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들을 들고 갈 것이고요. 예.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최일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100만 원도 주고 그럼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특수한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특히 보안 메신저를 쓰기 때문에 일반 지지그룹과는 다를 거다 할 건데 김 지사 측에서 그렇지 않다. 오늘 그 특검에 들어가서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이 수많은 지지그룹과도 김경수 지사는 이 정책 부분이랄지 예. 뭐 대선 공약이랄지 정책 부분 재벌개혁 뭐 개성공단 2천만 평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지지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게 전혀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많은 지지그룹으로부터 또 특히 경공모는 경제에 관련된 좀 특화된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논리를 펴지 않을까 예. 또 예상이 말씀하신 될수 것처럼 있을 것 대선 같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자문을 구했다는 부분들, 그건 뭐 충분히 지지자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김경수 지사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쟁점 중지자 혐의가 이제 바로 이제 예, 인사청탁 관련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 네네. 부분을 한 부장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특검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경수 지사 측은 무슨 소리냐,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점에 무슨 도와달라고 하겠냐, 대선도 아직 시작이 안 했는데 이건 뭐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모르고 한 얘기다. 전혀 완전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 제가 뭐 특검 한테 설명을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드루킹한테 김 지사가 현역 의원 시절이죠. 6.13 지방선거 도와달라. 그러면 뭐 특정 외교관직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한 시점이 2017년 3월이다. 또는 뭐 다른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던 예. 거죠? 근데 국회 사무실에서. 2017년 3월이 그 다수의 의견이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2017년 3월이라면은 과연 이 대선을 2달 앞두고 김경수 지사가 이 대선이 목전에 있는데 15개월 뒤에 지방선거를 얘기하면서 도와달라. 이건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2017년 3월은 당시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4월 5일쯤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3월에는 양강 구도로 보도도 많이 나왔고 실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하면은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 이기는 것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취재를 할 때도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이거 비상이다. 그래서 되게 긴박하게 움직였던 게 있었습니다. 실제 캠프가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하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대선에 좀 더 선풀 운동을 해달라 아니면 뭐 대선에 좀 더 역할을 해달라 하면은 한다고 했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수도 있는 예. 건데 예. 그걸 15개월 뒤에 6.13 지방선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은 제가 좀 약간 뭐 다르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같은 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13까지 연결이 돼야 이 두 사람의 이 중요한 이 공모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그래요. 예. 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쟁점이 바로 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 앞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책 자문을 하는 관계였느냐, 그렇지 않은 관계인 것이냐.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좀 밝혀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김경수 지사가 그 드루킹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을 사실상 모른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뭐 그 알기는 아는데 그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 여러 지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고 뭘 그 보내온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그 정황을 봤을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후로 해서 대선에 관련된 예컨대 그 재벌 개혁과 관련되는 그런 보고를 빨리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좀 되는 그 좀 준비는 더 해야 되지만 목차라도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좀 단순한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선과 관련되는 정말 정책 조언하는 외곽 그룹이었는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 비춰 봤을 때도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단순한 지지자를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더불어서 이 경공모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이 김경수 의원 정치 후원금 명단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것을 각각 모아서 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더불어서 김 지사의 그 의원 때의 보좌관인 한모 보좌관에게도 어떤 돈을 일부 지급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지지자는 분명히 넘어선다. 더불어서 김경수 지사가 그 드루킹과 만난 횟수 그리고 또 의원실에 찾아간 횟수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도 일부 배치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지난번 그 5월 4일 날 있었던 서울경찰청에서 갔을 때의 진술과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물적, 인적 증거를 들이댔을 때에 과연 김 지사가 어떤 식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변명을 해줄 수 있을지, 그래서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이것을 두고 잡고 도망가는 그런 어떤 어떤 일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물적 증거를 봤을 때는 분명 그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상황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 전 정부에 썼던 댓글 조작과는 분명히 결은 다르죠. 물론 그 댓글 조작했던 그런 기관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경수 지사, 또 현 지사가 이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그분들. 근데 궁금한 게 그 드루킹이 이제 체포돼서 구속되고 그 무렵에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진술을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거도 찔끔이 증거 제출하나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뭔가를 제출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수감 중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드루킹도 자기 살기 위한 자기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특별히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범들 사이에 보통 보면은 누가 더 책임 있는가를 두고 서로 싸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가장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서로 떠미는 사이에 검찰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실체적 진실을 그 내용이 되는데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본인들의 행위로 해서 이익을 얻은 것은 그 김경수 지사 측 내지는 그쪽 캠프인데 나만 왜 가지고 이렇게 잡아넣느냐라는 그 의혹이 강했고 특히 경찰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드루킹 측이 기획을 해서 일방적인 행위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본인들이 증거를 내놨다 한다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무렵부터 이미 그 특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모든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는 자백을 해서 빨리 판결을 받고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특검 조사에 어떤 응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최종적인 어떤 그 진위는 이번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이 드루킹의 추가적인 증거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 김경주 지사가 만약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한다고 하면은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아마 후폭풍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한 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드루킹 측에서 제출한 USB가 좀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보다는 더 그 김경수 지사와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드루킹과의 관계가 보통의 단순 지지자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거, 그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왔죠. USB에서 대단한 용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개성공단 얘기도 나왔고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특수한 특히 이 경공무라는 경인선 이 경제에 특화된 지지자 그룹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USB라는 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도 보면 뭐 바둑이 폴더도 있고, 근데 이 역시 또 냉정하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대화와 자기들끼리 내용입니다. 객관적 물증을 띠는 정도의 어떤 거기에 무슨 뭐 영상이 있는 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뭐 특별하게 제3자가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역시 아직까지는 다 알려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USB도 정황 증거에 그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 드루킹 김동훈 씨는 오늘 오후에 그 배우자 폭행 관련 재판이 잡혀 있잖아요. 아까 대질신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질신문은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그걸 거부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굳이 강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김경수 지사가 현 지사이고 그와 같은 어떤 현 지사의 그런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예. 거부를 할 경우에는 굳이 안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질 신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적 증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나와서 그 현직 그 지사를 계속 부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수사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강할 겁니다. 제가 그 짐작컨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 신문을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압박 카드로 해서 한번 던져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함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변호사님 그 부분 비슷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특검 입장에서는 대질까지 간다는 거는 역으로 보면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없다. 거를 스스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질을 설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김 지사나 드루킹이나 똑같은 입장을 본인 얘기들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거기서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나 예. 싶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처음에 이제 드루킹이 소개해줬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었던 그 변호사를 또 직접 만났었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환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그 김경수 지사보다 이분들을 먼저 불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다 끝내고 수사의 최정점이 되는 분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지금 그 특검 수사가 2달에 사실상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현직 청와대 비서관까지 소환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그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송인배 그리고 또 백원우 비서에 대한 소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부른 것은 이미 다른 물적 증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러서 조사하는 거나 마나 어떤 그 참고인으로서 어떤 그 있지 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특검 수사가 30일 더 연장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 그 송인배를 비롯해서 이 백원우 그 비서에 대해서도 불러서 추가적인 조사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럴 현실 가능성은 별로 높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특검 수사 종료 얘기를 하셨으니까 25일 날 1차 이제 특검 수사가 끝나게 돼 있죠. 한국당에서는 좀 연장해서라 계속 좀 수사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함장님께서?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높지 있습니다. 않다. 예.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처음 그 여당이 민주당이 받을 때도 사실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특검까지 갈 그렇죠. 문제냐 예.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특검 수사가 오늘 김경수 지사 조사에서 어떤 뭐 스모킹건 비슷하게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예. 도저히 지금 남은 기간으로 안 된다 어떤 이런 여론과 특검의 입장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 진실 공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여권 내에서 특히 청와대에서나 특검을 연장을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게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